네, 반갑습니다. 개인치유분들 수익맨입니다. 저희 수익맨은 남들 시간지 못한 이슈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상 업로드가 좀 이제 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영상 업로드를 정말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야 됐냐면 삼성전자 역대급 호재 터져서 10만 전자 간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왜 삼성전자가 10만원까지 갈 수 있을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이 목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최근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10만원 돌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례 종목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1월달, 2월달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삼성전자가 4분기 어닝 쇼크가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4분기 영업이익이 2천억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조 단위가 그냥 기본적으로 넘었는데 이번에는 뭐 2천억밖에 안 되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 삼성전자 반도체 성과급 자체가 이제 제로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불과 1월달, 2월달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인텔, 엔비디아에도 밀렸다.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매출 3위를 기록했다. 1위가 이제 3위로 내려온 그런 이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는 과거에 이제 뭐 스마트폰 시대라든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시대에는 어느 정도 선방을 했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던 시점이었단 말이죠. HBM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에 밀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TSMC에 밀리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뭐 1, 2주 사이에 어떤 식으로 뉴스가 바뀌었냐면 이런 식으로 또 뉴스가 바뀌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다시 사기 시작했다. 10만 전자 다시금 간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이제 신고가 기록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겨울은 지났다. 삼성전자 1분기 매출 70조 복귀가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1월달, 2월달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뭐 성과급도 안 주고 AI 시대에 아무것도 준비 못했다 해서 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주가 올라가니까 바로 이런 뉴스들이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언론에서 나오는 반대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안 좋은 뉴스 나올 때는 이제 바닥이고, 이런 식으로 뉴스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이제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뭔가 삼성전자가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도 충분히 이번에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오픈 AI 창시자인 샘 알트만이죠. 이 샘 알트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현재 이 GPU 시장은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깰 새로운 반도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거의 뭐 1경에 가까운 9천조의 이 펀딩을 받아서 타도 엔비디아를 하겠다. 엔비디아를 제낄, 또는 엔비디아와 이 반도체 칩의 이 캐파를 나눠 먹을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반드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한국에 방문도 하고 그리고 뭐 하이닉스 관계자들도 만나고 뭐 이랬던 뉴스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보였죠. 자, 이 오픈 AI 창시자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상당히 좀 경계하는 그런 이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아마 우리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이제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샘 알트만뿐만 아닙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계속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이 캐파를 나눠 먹으려고 지금 이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최근 ARM에서도 지금 뭐 한 130조인가 그 정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또 새롭게 이 반도체 체제를 만든다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이 또 ARM을 보유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 또 화끈한 투자들이 또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요 반도체 이 엔비디아의 이 GPU 시장을 캐파를 나눠먹을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엔비디아의 그 성벽을 과연 이제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샘 알트만이 이렇게 9천조 펀딩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발언을 하고 새로운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만으로도 매수 심리가 몰릴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과 뉴스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반도체 이 마이더스 손이라고 하는 이 짐 켈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에서도 일을 했고, AMD에서도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애플에서도 일을 했고, 테슬라에서도 일을 했어요. 특히 애플에서는 이제 애플 반도체의 이제 초기 모델을 이렇게 좀 구축을 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도 이 자율주행 칩을 좀 이제 만든 그런 이제 상당히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이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엔비디아의 이 GPU 체제는 분명히 한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G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AI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텐더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TPU라든지 또는 뭐 NPU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GPU 독주 체제는 분명히 이제 한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 캐파를 나눠 먹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계들과 엄청난 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빠질까요? 저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 세계 이 4차 혁명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최근에 엔비디아의 이 젠슨 황이 GTC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삼성전자 부스에 갔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의 HBM도 이제 엔비디아에서 좀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그날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한 5% 정도 상승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HBM 독주 체제였죠. 거의 뭐 엔비디아의 한 50% 이상의 물량을 납품을 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굳어져 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공급을 받고 싶은 게 이 공급자의 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K 하이닉스와 이 삼성의 이 가격 대결을 좀 이제 펼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젠슨 황이 이렇게 얘기해요. 삼성과 좋은 또 이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먹거리를 뺏기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겨버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미리 뭐 HBM을 준비해서 지금이야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 기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지구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전거를 타고 달려가는 입장이라면, 삼성전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생산하는 건 비싸게 생산을 하고, 지금 어차피 뭐 수율 문제가
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 금방 삼성이 따라잡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이 납품을 하는 이 삼성전자가 다시금 좀 이제 먹거리를 찾았다는 점에서도 이 10만 전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이제 재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삼성이 계속적으로 TSMC한테 밀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텔이 또 파운드리 시장에 복귀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과 TSMC의 이 파운드리 양강 구조가 인텔이 끼면서 조금 이제 난잡해진 그런 이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3나노 미만의 3나노 이하의 이 미세 공정은 TSMC와 삼성전자 가능해요. 물론 이제 뭐 저 네덜란드의 ASML의 그 노광 장비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 3나노 이하의 공정을 할 수 있는 건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의 저력이 좀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빅테크의 수요가 다 엔비디아 칩 쪽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엔비디아 칩은 누가 만들어줍니까? 바로 TSMC가 만들어준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주문이 너무 많이 밀려버리기 때문에 과연 TSMC가 그 물량을 정상적으로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뭔가 한계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산 라인 자체에서 분명히 뭔가 좀 한계가 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중국과의 좀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생겨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TSMC에서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TSMC에서 반도체 생산의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모든 수혜는 삼성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삼성전자는 10만 전자까지 상승을 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TSMC보다 삼성이 뭐 현저하게 파운드리 시장에서 밀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TSMC가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면 이라는 그 기대감 하나로 삼성전자는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도 잘하면 정말 가능성이 뭐 크진 않지만 잘하면 이렇게 초대형주들도 테마주처럼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HMM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물류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2,500% 상승했어요. 물론 삼성전자와 비교할 만한 종목은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뭔가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은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식량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단기간에 그냥 800% 정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렇게 만약에 TSMC에서 뭔가 문제가 터져서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든 수혜는 삼성이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기대, 그게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기대감, 뭐 혹은 중국이 조금이라도 뭔가 좀 대만의 제스처를 취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면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반등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 저는 개인적으로 10만 전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시고요.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도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제 얘기에 공감된다 하시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수익매는 영상이 이제 자주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